안녕. 오늘도 축덕튜브 첫 번째로 이제 축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내 은인 중에 한 명 수원FC의 서수영 대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FC 선수단 지원팀의 서수영 대리라고 하고요. 지금 하는 일은 그 수원FC에서 선수단 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터뷰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데 네. 축터뷰에 응하게 된 동기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동기는 딱히 없고 그냥 우리 제일 친한 후배인 덕민 씨가 이런 취지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응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까지 봐온 우리 수영 대리님, 수영 형은 축구 열정이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높은데 네. 인턴 생활부터 지금 대리까지 한 6년간 생활을 하셨나요, 지금?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지금. 엄청 힘든 시간부터 많이 겪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네. 과정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인턴 생활을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에서 인턴도 했었고 구단에서도 인턴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대행사에 이제 가서 일반 지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16년도에 이제 수원FC 공채로 들어오게 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턴도 수원FC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지. 일단은 그때 현재는 프로스포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인재 육성재단이라는 곳에서 인턴십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7개월 정도였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원FC에서 운 좋게 이제 수원FC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 전에 2013년도에 제가 그 FC 네트워크라고 하는 대행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뽑혀서 2014년도에 11개월 정도 수업체에서 인턴을 생활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지금보다도 좀 열악한 상황이었고, 네. 급여도 제가 알기로 막 그 네. 당시에 네. 100만 원 내외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얼마 안 됐었어요. 당시에는 일단 그 체육인재 육성재단에서도 구단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도 적었고 그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초과수당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한 100만 원 한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그 시절이었었고, 근데 물론 그때는 그 돈만 생각했으면 아마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축구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좋아하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더 하고 수 있었죠. 네. 이제 그러면 그런 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점점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시고 계신데 그때와 지금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졌고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걸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동시에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그 부분들이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는 많이 솔직히 초심자고 초보고 일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으로 변하면서 이제 초보였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것도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좀 이 일을 체계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좀 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디테일적인 그렇죠. 부분들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 축구 청춘들, 제 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네. 구독자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여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론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수원FC에서 현재 네. 어떤 부서들이 있고 네. 각 부서에서는 좀 주요 업무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느 회사나 다 있는 경영지원팀 역할을 하는 운영기획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수원FC 재단법인이어서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구단의 재정 이런 부분 전반적인 거 관리를 하고 이제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 거기서는 이제
구단의 홍보, 마케팅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단 지원팀,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수단 지원팀인데, 여기는 선수단, 저희 수원FC의 A팀 선수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뭐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부분들, 이동하는 것까지 해서 세부적인 것들 선수를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강화 팀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팀은 이제 유소년, 그 다음에 성인 팀까지 선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은 선수단 전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유소년 팀도 이쪽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팀이 있어서 4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원FC 그 네. 조직의 사무국의 직원은 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단장님 포함해서 한 약 18명, 19명 요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정확하게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네. 대리님 같은 경우에도 몇 번 부서를 옮기고 현재는 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죠? 몇 번은 아니고 한 번 옮겼는데, 한 번 옮겼어요. 네. 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홈경기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SNS, 홈경기 운영이 큰 파트였고, SNS, 뭐, 대학생 운영단, 호벤에스인데, 현재 호벤에스라고 하는 대학생 운영단도 운영을 했었고,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했고, 올해 2월 달에 선수단 지원팀 팀 매니저로 부서를 이동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팀 매니저 역할하면 네. 모든 프로구단에 있는 직원들이 비슷하겠지만 네. 주말도 없을 것 같고 어제도 경기하고 대전에서 경기하고 오셨는데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요? 일단은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거랑은 분명히 달라요, 많이. 그 부분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축구를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일을 하면서부터 주말에 남들처럼 쉬는다는 거는 포기하고, 예. 근데 반대로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남들 놀 때 일하지만 남들 일할 때 놉니다. 요게 좀 달라요.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 유무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럼요, 수원FC는 그런 게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어디서 듣기로는 네. 그 대체 유무를 제대로 네. 보장하지 않는 분야도 축구 안에서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실제로 그런가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팀을 가본 게 아니라서 뭐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새 추세가 직원들 복지 부분은 확실히 챙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뭐 없는 곳이라고 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보다 더 잘 된 데도 많아요. 네. 지금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에서와 네. 현재 팀이 선수단 지원팀이시죠? 네. 그 두 개의 경험을 했을 때 어느 네. 쪽이 좀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은지, 그리고 또 네. 보통 대부분의 이제 축구 종사자 꿈꾸는 친구들이 학교 후배들 생각하면은 네. 그 두 팀을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하는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뭐 둘 다 어제도 바쁜 건 똑같습니다. 바쁜 건 똑같은 것 같고, 뭐 그나마 제일 바쁜 곳이 이제 선수단 지원팀. 왜냐면 여기는 제가 물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기야 하겠지만, 선수단 스케줄에 모든 게 다 맞춰 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 모든 게 이렇게 스케줄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코칭 스태프에서 결정해 주신 스케줄대로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얽매여 있는 건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일에 대한 보람도 크고 성적이 날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홈경기 운영팀도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또 괜찮을 때 괜찮아요. 왜냐면 원정 홈이 있기 때문에 홈경기 때는 관중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야 돼요. 그 홈경기 운영팀에 있을 때는 저희가 그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운영했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것들 매 경기마다 테마도 꾸며 있었고 세부적인 것도 찾아야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바빴죠. 많이 그렇게 다른데, 하지만 여기는 제가 뭐 쉬고 싶을 때나 이런 거는 좀 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면 원정 때는 안 해도 준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쉴 수 있는 좀 보장이 돼 있지만, 선수단 지원팀 왔을 때는 홈 원정 다 가야 됩니다. 또 듣다 보니까 계속 궁금한 게 너무 더 많아지는데, 네. 그 관중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되게 쫄릴 것 같은데. 아, 관중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그렇게 주시진 않지만, 자기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뭐 윗분들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지 않으셨어요. 물론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뭐 그게 사람 마음대로 저희가 뭐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많은 투자를 했던 것도 아니고, 구장이 되게 쾌적한 환경이 솔직히 냉정하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네. 그렇지만은 반대로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바로 보여요. 그때마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또 학교를 많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확실한 건 수원 삼성이랑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수원의 인구가 120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원 삼성의 평균 관중이 1만 뭐 5천이라고 치면, 그 1만 5천 이상, 그러니까 119만은 저희가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쵸. 타겟층은. 네. 이거 뭐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홈경기 있을 때 제일 뿌듯했던 적이 언제냐면 2019년 5월 5일이었어요. 그날 경기도 이겼지만 그날에 수원 삼성에서도 경기가 있었고 홈 경기가 있었고 수원 FC도 홈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에 수원 삼성에서도 관중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평균 관중이 3,000명 정도가 왔었어요. 뿌듯했었어요, 되게. 수원 삼성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평균 관중을 유지했기 때문에 되게 뿌듯했었죠, 그때는. 네. 그 현재 선수단 지원팀에서 팀 매니저 하면서 네. 사실 저 같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 네. 선수들이 잘해주나요? 아니면 선수들이랑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혹시 남자들이 끼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형동생 하면서 다 지내고요. 네, 이제 선수들도 이제 선수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각각의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친하게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살짝 낯가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거의 선수들이 뭐 행정적인 부분들은 다 저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제가 또 그쪽에는 더 일을 했기 때문에 능숙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떼주는 것도 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좀 부탁을 많이 하죠. 전 부탁을 잘 들어주고. 네. 그게 저 역할이고요. 네. 저번에 보니까 뭐 네. 그 조유민 선수였나? 네. 커피도 막 사다 주고 하던데 네. 선수들이 커피 많이 먹나요? 선수들 커피 엄청 많이 먹습니다. 5대2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해요. 근데 저희 지원 스태프들은 안 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님들도 같이 가서 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제 5대2 볼 돌리기 게임을 해서, 거기서 커피가 많이 발생해서, 커피 내기입니다. 그래서 뭐, 독박 걸리면 커피 막 다 사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전체 뭐, 사무 펌에 다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네, 훈련하면서 좀 약간 재미 요소인 거죠. 뭔가 내기를 걸어서, 네, 하는 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던 건데, 네. 그 조원희 선수가 합류하면서 네. 축구 유튜버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뭐 어제도 막 영상 보니까 그 승리 인터뷰에 난입하고 이러던데 네네. 팀 매니저로서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 있었나요? 이거 진짜 궁금한데. 평상시에는 안 그러세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고 확실히 이제 그런 너무 그런 뭐랄까 좀 답답하다니 좀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되게 뭔가 적막이 있고 이런 거. 근데 하지만 원체 프로페셔널한 분이기 때문에 훈련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참여하시고요. 항상 파이팅 넘치게 선수들 독려해 주시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도 안 좋게 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저희 8월 중순에 2연패도 하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 되게 많이 주셨어요. 감독님 인터뷰도 보시지만 조원희 선수 저한테 형님이죠. 형님은 되게 팀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계세요. 선수한테 파이팅도 많이 넣어주시고 네, 정말 저희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으신. 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주제가 이제 축터비인 만큼 네. 우리 축구 청춘들 독자들에게 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텐데 네.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좀 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네네네. 지금 이제 제주 FC랑 엄청나게 제주 유나이티드랑 엄청난 경쟁 중이잖아요. 네, 경쟁 네, 중. 네, 네. 지금도 사실 우리 한쪽에 제주 그 생방 같이 보고 있는데 네네. 어때요? 뭐 속이 타나요 지금 많이 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경기를 더 먼저 했고 승리를 해서 지금 현재 1점이 앞서 있는 상태라서 마음 편합니다. 왜냐면 제주가 이겨도 본전이고요. 제주가 지거나 비기면은 어쨌든 저희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솔직히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반전 네. 축터뷰가 진행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구 청춘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제 네. 겪어봤잖아요 이미. 네.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겪어보셨고 네. 취업이 되신 적도 있고 중간에 쉬는 네. 기간도 공백기도 있으셨고 네네네.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은 네, 먼저 처음 스타트를 준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좀 운이 좋게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당시 경기 운영팀이었는데 운영팀에서 진행했던 그 행사에 아르바이트 참여하면서 한 2주 동안 일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 경험 토대로 또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대행사까지 가게 됐는데, 일단은 뭔가 이 말 매일 말씀드렸다면 경험을 뭔가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긴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도전해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했고, 그게 저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그 경험을 하는데 저도 도움을 준 게 형이니까 네. 대리님이니까 네네네네. 되게 공감을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은 네. 그 경험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뭐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제일 접하기 쉬운 것들이 이제 대학생 운영단, 뭐 대학생 마케터 이런 부분들을 좀 참여해서 뭔가 그런 걸 이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슈나 뭐 이벤트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있어야지, 활동이 돼야지 뭔가 일이 발생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서 갑자기 아르바이트 하러 오세요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케터 활동을 저도 해봤지만 네. 또 이제 그쪽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을 저한테 직접 했던 이야기인데 네. 그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그들도 엄청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 기자단, 대학생 마케터들도. 네. 근데 이제 모든 곳은 그렇지 않겠지만 네. 그들이 기획을 해서 올리면 네. 구단에서 정작 쓰지 않거나 네. 묵살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좀 열정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원FC에서는 네. 그런 걸 좀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나요? 구단에서는 최대한 해주긴 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아마 비슷한 입장이었을 때는 이걸 왜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제가 뭐 인턴 때도 마찬가지였을 때고. 하지만 해본 거나 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허무맹랑하고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인 걸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을 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반대 생각해 보면은, 왜 대학생 운영 친구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100% 해줘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해주면 좋겠지만, 네, 냉정하게 말을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용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되고, 만약에 진짜 기발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면 분명히 실행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만약에 예. 그렇게 실행을 해서 네. 잘 됐다. 네. 라면 네. 그 친구들이 네. 추후에 네. 입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그거를 잘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 인턴 친구들이나 뭐 제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경험을 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적어 놓으라 그래요. 대략적으로라도 자료도 갖고 있거나.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했을 때 그걸 잘 녹여서 적용해 놓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 대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그 밖에도 뭐 아르바이트든 네. 마케터가 됐든 축구 산업 아카데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맹에 산업 다는. 아카데미가 됐든 어찌됐건 그러면 이게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영어나 네. 다른 어학적인 능력 혹은 네. 컴퓨터적인 능력 네. 이런 것과 경험하는 것과는 네. 3요소를 물론 다 고루 갖추면 좋겠지만 네. 어떤 게 좀 더 네. 중요하다고 보시는지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은 일단은 실무적인 게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컴퓨터 관련된 거는 하면 할수록 늘고 분명히 자기가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늘고 자기가 뭔가 이거저거 만져보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늘거든요. 그거를 뭐 단번에 발전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좀 먼저 만져보고 좀 해서 운영해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영어나 그 어학적인 건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단에서도 그 어학적인 부분은 좀 안 보는 곳도 좀 있어요. 뭐 보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도 그게 100% 막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또 축구 쪽은 오히려 더 세계화가 잘 됐기 때문에 영어도 영어인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어 이쪽 부분으로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이 그쪽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네. 제 생각이 맞다면 네. 정리해 주신 내용은 경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네, 그게 저는 답은 아니지만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네. 각 부서에 맞춰서 어떤 부서는 영어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영어를 많이 쓰는 부서가 모든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네. 중요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속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은 더 그 쓸 수 있는 부서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큰 기관들은 영어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쪽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부를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구단에서 일을 해오면서 네. 앞으로의 미래도 계속 구단 쪽의 뜻을 품고 가시는지 네. 어떤 분들은 뭐 연맹으로 이직하신 분들도 있고 좀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떠신가요? 현재로서는 구단에 좀 더 있는 거를 생각을 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원FC가 너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절대 아부는 아니고. 일단, 저는 수원FC가 너무 좋아서. 네. 수원FC 장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좀 2013년도에 K리그 참여하면서 좀 다른 그런 빅클럽들이 이미 했던 거를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구단에 있지만 그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 당시 그때 거기서 최신식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또 수원 FC에서는 더 발전된 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 네. 그래서 수원 FC에 더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미래 발전적으로 점점 채워나가는 수원 FC가 좋다는 네. 대리님의 의견이었고요. 네. 자 이제 첫 축구 우리 독자들, 네. 청춘들에게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물론 뭐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도전하셔서 일단 경험을 좀 먼저 쌓으세요. 그게 제일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저도 이제 그 입장이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반대로 내가 면접관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쪽에서 뭘 원할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에서는 당장 어디다가 현장에 갖다 놔도 써먹을 수 있는, 속된 말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활용을 되려면은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되는 것보다는 경력이라기 좀 그렇지만 경험을 해본 이것저것이라도 조금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명이 놓고 봐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런 경험이 없거나 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해서 아까도 앞서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대학생 때 다 마케터 하고 싶다고 뽑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알바나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된다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한 2주 정도 그런 통신사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알바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전화를 걸어서 뭔가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있었고 반대로 그러니까 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상담해 주는 적도 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 전화 예절이나 전화 응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에서 배울 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뭐 서빙도 마찬가지고. 네. 그 알바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네. 그 다양한 다른 알바들도 좋지만 네. 축구 쪽으로도 보면 알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수원 FC의 뭐 대행사들도 알바 맨날 뽑고 근데 네. 항상 들리는 얘기가 사람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거의 이거는 좀 알아보면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거의 뭐 구단에서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대리님이 경험상으로도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네. 근데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구단에 전화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처 받아가지고 대행사에 넣은 적도 있어요. 이 친구가 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고 괜찮으면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그런 친구들은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겠네요. 구단에서도. 그래도 고마운 연락인가요? 아니면 귀찮은 연락인가요? 뭐 고마운 연락이라고 봐야죠. 의지가 되게 상당하신 열정적이신 분이니까 전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아래로 이렇게 서수영 대리님 연락처 갑니다. 장난이죠. 그래서 이제 네. 또 이어서 뭐 이것은 준비해라 뭐 이런 네.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좀 조언을 약간 꼰대라 가지고 제가 꼰대성 발언들 되게 좋아해요. 젊은 꼰대. 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네, 젊은 꼰대. 네. 라떼는 말이야 컨셉으로 네. 좀 이번 시간만큼은 축덕뷰 취지에 좀 맞춰서 네. 편하게 그냥 후배들한테 얘기한다 생각하면서 좀 반말로 좀 얘기를 가능하다면 실례가 아니라면 네. 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여러 매체나 뭐 그런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뭐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나는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분명히 많이 할 거라 생각해. 이쪽을 꿈꿨다고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도 있겠지만, 이 길까지 가기는 되게 힘들지만, 뭐,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은 분명히 요게, 이 일이 성공할 수 있거든. 나도 마찬가지였었고, 주변에서도, 야, 안 될 거야. 힘들어. 가지 마. 돈 많이 버니?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나는 그때마다 내가 처음 꿈꿨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되짚으면서 이 길을 묵묵하게 갔고, 그래서 지금 뭐 구단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 그러니까 나도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묵묵하게 자기 역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꿈 잘 꾸고 열심히 꾸고 실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화이팅!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시죠. 안녕. 안녕.